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30회 33번 문제입니다. 자, 법은 경매와 관련되는 거네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죠. 우리 법원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겁니다. 자, 기입찰에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 1200만 원 보증금을 낸다. X네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데 1등 한 사람들끼리만 매수 신청을 합니다. 그 1등 한 사람들만 다시 매수 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를 정하는데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고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가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합니다. 1등이 2명인데 또 입찰했는데 또 똑같이 써냈으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민사집행규칙 제6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가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차순위 2등인데 2등의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 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즉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X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 기일을 종결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다 낼 때까지 한 달 정도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은 별로 없죠. 좋은 물건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대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지단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의 연체 차임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에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300만 원에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했는데 감액은 횟수 제한도 없고 상한선도 없습니다. 정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올릴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5천 저당권보다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6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항력을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금을 인도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그 전에 설치돼서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암매장이죠.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직 사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 예장, 가묘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틀렸네요. 그 당시 기출문제 당시에는 맞는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지금은 복수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자,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네요.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소위 등기명신탁이네요. 갑이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도인이고 병이 수탁자입니다. 병이 수탁자이다. 그럼 갑과 병 간의 명신탁의 약정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무효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유효하려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병의
병원으로의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처분하지 않았다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